폐경기에 접어들게 되면 나는 원래 잠을 잘 잤는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죠. 폐경기를 겪으시는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불면증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폐경기 전후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전에는 전체 여성의 16에서 40%까지 불면증이 발생하지만 폐경기 전후가 되면 39에서 47%, 그리고 폐경 후에는 50에서 60%까지 불면증이 발생합니다. 왜 폐경기 때 불면증이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폐경으로 인해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덥지 않은데도 너무 덥다고 느끼거나 갑자기 온몸이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됩니다. 또 다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폐경으로 인해서 이 프로게스테론마저도 분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긴장하고 잠이 들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게 폐경기 불면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열감을 들 수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밤낮으로 체온이 조절되지 않아서 땀이 범벅되고 심지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자는 중에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졸려도 잠이 올 리가 없고요. 잠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감은 얼굴과 목 주위에 갑자기 열감이 유발되고 종종 땀을 심하게 흘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폐경기 겪는 여성의 75에서 85%,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열감과 식은땀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폐경기 여성의 잠을 못 자는 원인으로는 멜라토닌을 들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고 수면 각성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잠의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쉽게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고 수면을 유지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깨어있을 때는 생성되지 않다가 특히 잠들 때 뇌의 송가체에서 갑자기 생성과 분비가 증가되어서 쉽게 잠에 들고 잠든 후에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어서 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10대 중반에 가장 많이 만들어져서 이 나이에는 아주 쉽게 잠을 자고 깊이 그리고 오래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멜라토닌은 조금씩 생성량이 줄어들다가 50대가 되게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이 갑자기 더 줄어들게 되는데 55세가 되면 10대 중반에 비해서 50%밖에 분비가 되지 않고 70세가 되게 되면 30%밖에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이러한 나이 문제 이외에도 LED 조명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를 눈으로 쬐게 되면 생성과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는 더 되지 않게 됩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폐경으로 인해서 열감과 식은땀이 나서 갑자기 체온이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밤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잠든 후에도 반복적으로 열감과 식은땀이 나타나게 되면 잠자는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갑자기 생성을 멈추게 됨으로써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드는 게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감정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폐경이라는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폐경으로 인한 여성의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발생하며 우울증과 불안, 분노와 짜증, 자존감 저하,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이러한 증상과 불면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과 이별하는 겁니다. 평소에 커피, 차, 초콜릿을 좋아하신다면 아쉽지만 가급적이면 적게 드셔야 하고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먹지 않도록 멀리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을 유발하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몸의 긴장을 유발하여 불안과 체온을 높이게 되며 섭취한 카페인은 매우 천천히 신체에서 배출되어서 복용 후 6시간이 되어도 섭취한 양의 50%가 아직 몸에 남아있게 되며 24시간이 지나야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거나 소화가 안 된 채로 잠들게 되면 깊은 잠, 숙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음식을 드시고 최소한 3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잠들기 3시간 이전에 식사를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뜨거운 열감을 줄이기 위해서 잠잘 때는 온도를 낮추고 시원하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자주 환기를 하시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침 전에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샤워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체온이 더 상승해서 열감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팔다리 혈관이 수축해서 몸의 열이 발산되지 않고 몸 안에 갇혀서 더 체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화면을 보지 않도록 하고 노란색 빛을 내는 백열등이나 전구색 LED 조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자기기나 LED 조명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자극하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더 예민해지고 체온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드는 시간이 아주 일정하고 쉽게 잠은 든다면 기상시간은 취침시간으로부터 7시간 후에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상시간이 일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시간이 일정하다면 취침시간은 기상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으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잠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일정해져서 몸이 스스로 잠잘 시간과 기상시간을 기억하고 이에 맞추어 보다 쉽게 잠들고 보다 쉽게 깨게 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주말이라도 같은 시간에 자고 깨어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말에 더 자고 싶으면 평소 취침 시간보다 1시간 전, 그리고 기상 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에 깨어나도록 해서 잠자는 시간을 한두 시간 늘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늘릴 때는 자고 깨는 시간의 중간값, 만약에 12시에 자고 8시에 잔다면 중간값은 4시겠죠. 잠을 더 잔다면 11시에 자고 9시에 자서 중간값 4시를 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노란색으로 바꾼 뒤에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과 같은 이완요법이나 재미없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 감상은 잠자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생각 노트나 감정 일기를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면 불면증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로마 향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라벤더 오일을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는 뜨거운 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갱년기 불면증을 이겨낼 수 있는 맛있는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과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갱년기로 인해서 줄어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열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콩과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체내 열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의 75에서 85%가 경험하는 뜨거운 열감, 이때 콩의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대신해주면 이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콩과 두부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 결과로 심장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수면의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요. 콩에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많아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두부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레시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두부 스무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 반모, 바나나 1개, 블루베리 1줌, 우유나 두유를 섞어서 믹서에 갈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만감에도 좋고 아침을 가볍고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맛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디저트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콩 샐러드를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삶은 병아리 콩, 강낭콩을 신선한 샐러드 채소와 함께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발사믹 드레싱을 뿌리면 상큼하고 건강한 점심 한 끼가 완성됩니다. 샐러드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요. 콩의 단백질이 든든하게 채워져서 오후 내내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저녁에는 두부 스테이크는 어떨까 합니다. 두부를 두껍게 썰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에 노릇하게 구워보시기 바랍니다. 구운 야채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입니다. 콩과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 약 150ml 정도, 콩 한 컵, 약 100ml 정도가 아주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과 음식을 통해서 갱년기 증상이나 불면증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복용은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열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서 멜라토닌을 효과적으로 복용하시려면 취침 1시간 전에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멜라토닌 이외에도 다양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저용량의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된다면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갱년기로 인해서 부족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갱년기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갱년기가 보다 건강하게 지나가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꿀잠 투브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